자, 여러분 시작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문 특강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부터 5일 동안 독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는 결국 그냥 글을 읽고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구나. 효율적으로 내가 지문 독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다. 혹은 그 다음에 내가 지문 읽기 자체가 좀 두려웠던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문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 지문 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를 받으셨는데요. 교재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하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냥 익숙한 얼굴들이 많네요. 작년에 수업을 들었거나 기존에 들었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제가 처음인 친구들만 한번 살짝 한번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맞네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이렇게 맞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처음 보는 학생들에게도 여러분들 낯설지 않게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기존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기존에도 백문 교재를 활용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조금 다른 느낌과 다른 포인트로 보셔야지만 얻어 가실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차차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교정을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문들을 추가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교정이 끝난 건 아니고요. 개정 중에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최근 트렌드에 조금 더 맞추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법한 지문들로 교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재에 해당되는 이 지문이 또 달리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페이지가 머릿말 다음에 있는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머릿말 뒷페이지에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독해원리 1번부터 33번까지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셨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한 것들 그냥 다 정리해놨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고요. 첫 번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면서 시험장에서 유용했던 그런 독해 원리들만 순차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유용했다라는 거는 시험장 가서 실제 학생들이 써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해당되는 독해 원리를 반복해서 보시는 과정 속에서 체화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원리들이 생각보다 많은 지문에서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 원리 1번부터 33번까지 제가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진 않고요. 이 특강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특강을 듣지 않아도 백문 제가 지문을 설명해드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곳곳에서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번에서 50번대에 해당되는 지문은 쉬운 난이도에 해당되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민간경력직이라든지 수능 지문들 그리고 우리 기출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0번대 이후는 리트, 미트 디트 등과 같이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지문들을 수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는 쉬운 것도 보고 어려운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시험에 해당되는 난이도들을 함께 볼 텐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신에 맞는 난이도의 지문들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부터 무리해서 50번대 이후를 열심히 읽고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독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형식적인 틀이 마련이 되어야지만 어려운 지문도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50번대 지문 파이팅하고 너무 도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면 첫 번째에 해당되는 쉬운 지문들은 너무 내 수준에 이런 걸 풀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1번부터 50번대에 해당되는 지문을 제가 수록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강조드린 이유는 해당되는 포인트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실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쉽네, 문제가 쉽네가 아니라 거기에서 원리를 찾으시고 우리 기출에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 특강을 시작하면 첫날은 다들 서로 안 친하기 때문에 뻘쭘합니다. 뻘쭘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굉장히 낯설게 쳐다보시는데 곧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독해 읽은 포인트들 질문 드릴 테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너무 낯설어 하시지 마시고 자기가 읽은 바대로 저한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키워드를 던져드린 게 바로 수험 독해입니다. 수험 독해. 보이시나요? 자, 수험 독해의 시작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독서하는 거랑 수험 독해는 다르다라는 걸 항상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수험 독해는요. 문제풀이를 위해서 특화된 글들이에요. 즉 선택지 판단을 위해서 출제자가 만든 글이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글 자체의 성격과 성향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수험 독해에 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 글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독서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오는 친구들 가운데 수능 국어 100점 맞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PSAT에 약한 이유가 있겠죠. 그 친구들이 과연 그냥 글 읽기에 미숙한 걸까? 그게 아니라 PSAT의 성격, PSAT가 주는 지문의 방향과 선택지에 약하기 때문에 원하는 점수를 못 받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지문 독해를 도대체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피셋 지문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성향, 성격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독서가 아니라 수험 독해다. 그 다음에 수험 독해의 특징 두 번째,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분께서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만의 시험이 아니라 빠르게 읽되 정확하게 답을 도출해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어디에다 무게축을 두고서 지문 독해와 선택지 판단을 해야 될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매번 수업 시간에 강조드리는 포인트, 정확도, 속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인강 듣는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모두 다 같은 실력이 아니라는 점. 제가 항상 백문 특강 할 때는 속도를 조금 더 강조드리면서 특강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생각보다 우리는 속도만 고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단연간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즉 정확하게 글 읽는 것 자체가 안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빠르게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런 부분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문장을 읽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자꾸 반복해서 읽는다. 혹은 글을 읽긴 읽었는데 글자만 둥둥 떠다닌다. 그래서 읽긴 읽은 것 같은데 내용 자체나 의미 자체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 내용을 파악한 것 같은데 선택지만 오게 되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택지를 읽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특정 부분에서 판단을 하고 그거 가지고 답을 쉽게 내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 한 문장 안에서도 다른 포인트가 자꾸 눈에 걸린다. 그래서 그 포인트 때문에 나는 그 선택지가 왜 답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빨리 합의가 되지 않는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글을 읽는 기초, 정확도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기초인문 강의 때도 제가 문장 독해, 문장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있느냐, 객관적인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기초부터 조금씩 다져가시면서 정확하게 글을 읽는 것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SAT가 생각보다 정확하게만 읽고 사고하고 문제 풀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속도에 너무 데이다 보니까 빨리 풀고 빨리 읽고 빨리 생각해야 되나 보다 너무나도 속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무엇이든 사실은 그냥 차분히 읽고 차분히 선택지를 정확하게만 판단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해마다 강조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백문 특강에서는 조금 더 강약 조절, 효율적인 독해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드릴 테니까요. 내가 지문을 효율적으로 읽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효율적 독해가 결국 수험 독해의 기본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키워드 중심으로 글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문장 중심으로 글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속도 내기 좋은지. 제가 여러분들이랑 많이 클리닉도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독해 속도가 느린 친구들일수록 문장 중심으로 독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장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문장에서 주는 의미를 다 100% 이해해야지만 내가 글을 읽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속도랑 이해도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이해도를 끌어올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욕심이고 빨리 푸는 순간 당연히 이해도는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이해도를 높여야지만 정확한 독해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게 내 스타일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효율적 독해와는 맞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절대적인 방법론이라는 건 없으니까 너무나도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방법론을 체화하려고 애를 쓰시지 마시고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는 키워드 중심의 독해를 강조드릴 거예요. 키워드 중심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 무엇인지 오늘부터 5일 동안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읽게 됐을 때 당연히 재독해를 해야 됩니다.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오는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대신 첫 번째 독해할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겁니다. 그리고 답이 되는 선택지를 중심으로 한 독해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가져가면 당연히 이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속도가 떨어지니까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과학 지문도 똑같아요. 우리 과학 지문도 할 거고 생물 지문도 할 건데 핵심 내용이 없는 지문이란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이 곧 답이 되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을 질문하면서 읽는 이유는 답이 되는 선택지를 빨리 골라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혹시라도 내가 지문을 다 읽고 이해는 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 강약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핵심 내용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 위주로 읽는 거. 자, 제가 서론을 굉장히 땀나도록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계속 지문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핵심을 질문하면서 지금부터 글을 읽어볼 겁니다. 몇 번을 보실 거냐면요. 54번 지문을 볼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던 습관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5일 동안은 다른 사람의 방법론을 흉내낸다라는 생각으로 철저히 나를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력을 조금 비판적 능력을 조금 내리고 좀 더 수용력, 포용을 잘 하셔서 한번 흡수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 중심으로 읽는 것, 그리고 핵심을 질문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2분이라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54번 지문 풀 건데요. 문제를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한 거, 이 지문 다 읽었을 때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핵심 내용이 뭐예요? 질문할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별로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는 뭐고 지문 전반에서 계속 강조하는 키워드가 뭘까를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한번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